속 들여다봅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못 만났어요. 목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많이 아직도 조금 편찮으신 느낌이에요. 진짜 상태가 우울합니다, 지금. 그나저나 말씀하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말이죠. 아닙니다. 하여튼 목소리는 이렇지만 내용은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혹시 요즘 프로하나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 이건 들어봤어요. 이게 찬성한다라는 의미의 프로와 그다음에 거식증을 뜻하는 아노렉시아, 이거의 합성어거든요. 예. 한국어로 만약에 한다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찬성한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인터넷 같은 데서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매우 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함께할 동료를 막 모으려고 한다거나 자발적으로 내가 진짜 프로하나가 맞는지 아닌지 좀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극단적 다이어트를 응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지지하는 내용들을 SNS에 올리고 있죠. 네네. 저도 봤는데, 사진도 봤는데, 왜 이러나 싶던데. 어르신들이 보면은 혀찰 노릇이죠, 이게. 네, 그렇죠. 예. 그들이 하루에 밥은 종이컵 하나면 된다. 굶고 또 굶는다. 굶기 위해서 혀에 피어싱까지 한다. 대말라 되고 싶은 중딩입니다. 같이 28kg까지, 그러니까 28kg까지 빼자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 몸무게를 28kg으로 맞추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 이런 내용들을 게시하는 거를 아마 어르신들이 보신다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이제 개말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뼈 말라, 네네. 뼈가 네, 보이도록 맞습니다. 먹고 토하기, 또 씹뱃이라고 욕설 네. 같습니다만은 씹기만 하고 뱉어내기,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 그러던데, 이거 저 진짜 섭식장애 아닙니까, 이 정도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이건 섭식장애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6년도에는 2,702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4,280명으로 5년 사이 약 63%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정상 수준보다 사실 현저히 낮은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중 미달의 심각성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2020년도에 OECD 주요국의 어떤 성별 비만율 통계 자료에 보면 한국인들이 이 비만율의 5.4%니까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는 최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지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국제공항 같은 데 나가봐도요, 한국 사람이 제일 정상이에요, 보면은. 비만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미디어 영향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 때문인지 말라야 된다, 이런 거는 외국 사람들보다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거식증 예찬론자들인 프로하나는 사실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프로하나 운동 같은 것을 선동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식이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거나 또 프로하나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뭔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또 커뮤니티 안에서는 프로하나에 동조하는 내용과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매를 가진 여성의 사진을 게재해서 철저하게 마름에 대한 동경과 욕구를 표현하며 자신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프로하나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따로 발전시켜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과거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하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SNS 맞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더 퍼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커뮤니티랑 소셜미디어에서 실제로 프로하나식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통, 그다음에 또 목표 체중까지 도달하기 위한 자신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절식, 먹지 않는 것과 구토, 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공과 실패감이 계속 공유되면서 때때로 커뮤니티 안에 공동체의 어떤 진정성을 또 확실하기 위해서 자신이 프로하나가 맞는지 아닌지를 좀 알려달라 하는 이런 확인 절차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프로하나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그 안에서 프로하나식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식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해내는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것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커뮤니티 안에서 또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 과정 안에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자기 자신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서로의 동질성을 더 많이 표현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프로하나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SNS라든가 자신들의 커뮤니티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 그런 문제가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안에 나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목표인 거죠. 커뮤니티가 제일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은 프로하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10대, 20대인 점을 생각하면 이게 또 완전히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프로하나라는 기형적인 정체성에 몰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인적이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감소시키게 되고 프로하나식 다이어트 과정을 게시하는 프로하나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네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블로그들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와 자기 혐오, 조금이라도 살이 찌게 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는 자살 사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얻은 지지가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어떤 섭식 행동을 계속 정당화시키게 만들고 또래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프로하나 정체성을 알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선 사실 더욱더 고립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체성 자체가 커뮤니티 속에만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 뭐 밖에서 가족이라든가 자기처럼 음식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치료가 될까요? 네. 어렵지만 사실 이 프로하나는 프로하나 정체성을 긍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비판하고 치료하는 주변인들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수정하기 위한 개입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개입하는 시기가 사실 잘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어서 굉장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치료를 해야 하지만 치료 시기가 좀 잘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심각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가족 간 밀착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러니까 가족 간 개입이 굉장히 심한 경우예요. 이런 때에는 자녀는 나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데 가족 안에서 자기가 계속 매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거죠. 이러한 자율성이 없는 상황이 싫다라는 또 어떤 구실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자기의 먹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내 역할은 내 멋대로 못하지만 먹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이러면서 이 통제감을 확인하고 지지해줄 무리 안에서의 결속력을 다지니까 사실 이게 치료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 혹시 예전에 팝스타 중에 카펜터스라고 아세요? 네, 압니다. 카펜터스의 그 보컬 카렌 카펜터도 거식증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고민거리가 많이 되는 영역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섭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비정상적인 어떤 섭식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심리학적 치료로는 인지행동 치료와 대인관계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대상으로는 가족들이 치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프로아나를 거부하고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건 생각보다 10대와 20대에 이 프로아나식의 삶을 지향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가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에 대한 모습을 표방하려 나가는 것에 나의 몸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말려야만 그들처럼 동일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이 생각도 또 하나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자아 정체성이 단단히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들만의 엉뚱한 프로아나식의 자아 정체성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를 지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나 청소년기에 이런 게 유행한다니까 걱정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너무 그 밥 안 먹고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자,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은 프로아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